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니팩처링 전방송 매니팩처링 TV의 진행자 지식PD 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주 전부터 시리즈로 그 RPA 웨비나 시리즈가 하고 있는데 오늘 3회차입니다. 3회차는 파워젠의 김정호 차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차장님,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겁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제조 쪽으로 적용했던 유즈 케이스 소개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RPA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RPA뿐만이 아닌 그 챗봇이라든가 OCR 이런 AI 솔루션들을 어떻게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느냐를 같이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되게 뭐 파워포인트하고 예. 비디오 클립 굉장히 많이 만드셨던데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적잖이 고생했습니다. 네? 그 고생하신 만큼 예. 저 시청자분들은 예.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느낌이 예. 팍팍 오실 거예요. 예, 저도 좋은 정보 전달드리고 싶어서 네네.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예. 그런 영상을 좀 이렇게 RP가 좀 좋을 텐데 그런 세상이 올까요? 나중에 가능하죠.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럼요. 예. 영상 그 녹화하는 것도 네. 어차피 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 포인트만 찍어줄 수 있다면 RPA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커피집들은 할 수 있다. 그렇죠. 나중에. 네. 야. 자, 요번에 일단 사례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사례들 근데 이게 어떤 회사들의 사례입니까? 이제 뭐 어떤 국내에 인더스트리? 있었던 이제 좀 굴지의 반도체 회사라든가 회사하고, 디스플레이 회사들에 대해서 적용했던 사례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자, 먼저 영업 생산 부분 요거는 예. 반도체 회사입니까? 예, 반도체 회사 한 겁니다. 일단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기는요? 당시에 이제 영업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연말이라든가 연초에 그 해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계획을 세울 때 이제 뭐 단가부터 해가지고 고객사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해요. 네. 그럼 그 입력한 정보를 갖다가 이제 소진을 시키고 그 소진된 정보를 이제 그 소진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생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휴먼이 하다 보니까 뭐 수량을 잘못 입력한다든가 그러니까 휴먼 에러가 좀 발생을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추가로 이제 다시 생산 중으로 들어가면 생산이 지연되는 형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모든 것은 이제 구매 발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구매 발주서를 가지고 RPA가 자동으로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고 그럼 생산 쪽에 넘어가 생산에서도 오차가 생기지 않는 거를 기대 효과를 바라보고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영업 쪽에서 네. 일단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본연의 영업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영업뿐만 아니라 됐습니다. 또 생산 라인 쪽도 그렇죠. 괜히 그 휴먼 에러로 인해 가지고 맞습니다. 또 일을 또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항상 이런 거에 있어서 휴먼 에러가 꼭 이제 들어가 있나 보죠. 맞습니다. 모든 RPA 프로젝트가요. 어차피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해 주는 거다 보니까 네네. 휴먼 에러는 항상 발생하던 거를 그걸 방지해 주는 목적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뭐 기존에 있는 예. 프로세스를 엄청나게 바꾼 것이 아니라 네네.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에서 맞습니다. 휴먼 에러 없애기 위해서 예, 자동화시킨 거네요. 예, 맞습니다. 보통 RPA가 처음 시작될 때는 예. 이런 식의 분야에 네네. 제일 먼저 적용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맞아요. 그 순선이 뭐 처음에는 이제 PI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그냥 자동화를 해준다. 네네. 여기서부터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 예,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PI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자, PI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PI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기존에 네. 있던 프로세스가 아니라 새로운 네.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까? 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프로세스를 좀 더 이제 진화시키는 거예요. 그 기존에도 이제 매뉴얼화 시켜놓고 프로세스대로 이제 흘러가면서 뭐 제품 생산 같은 게 다 흘러갔지만 이게 자동화되고 조금 더 사람들이 고부가 가치에 이제 집중해서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관리해 나갈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개선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사람만이 네. 했던 네네. 그런 환경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RPA 같은 디지털 워크포스 같이 일하니까 네네. 예전에도 사실 ERP 같은 거 할 때 PI를 하지 않습니까?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하죠. 다 근데 그때 했던 PI는 네. 사람만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PI를 했던 거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PI가 하는 거네요. 예, 예, 맞아요. 여기 물류 부분이 이제 그런 PI를 한 겁니까? 예, 케이스가? 물류 부분에 PI가 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원래 이슈가 있었습니까? 여기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제품 생산에 대한 걸 외주를 맡깁니다. 네. 외주를 맡기면 제품 생산이 완료됐다는 거에 대한 그 제품 성적서 같은 거를 이제 다시 저희의 고객사가 받아서 그 부분을 이제 ERP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인보이스 발행을 해서 선적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네. 이거를 정형화된 폼에 여러 외주사에서 이제 메일을 발송해주면 이거 사람 일일이 다 대응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 외주사는 뭐 국내에만 있을 수도 있는데 해외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전혀 다른 시간대에 그 성적서가 날라오게 되면 등록을 해주는 거는 항상 사람이 24시간 대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직접
안 하고 RPA가 등록을 해줌으로써 바로 인보이스 발행까지 해주고 이게 그 운송사까지 전달이 되니까 뭐 물품이 도착을 해도 인보이스가 발행이 안 돼 선적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애로사항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완전 저스트 인 타임으로 딱 되겠네, 모든 예,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어떤 그 회사 내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예. 외부에 있는 그렇죠. 다양한 이제 서플라이 체인 이런 데하고 예. 다 연동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 예. 가서 사이트 가서 체크도 해봐야 되고 이메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이런 사실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예, 에너지가 예. 많이 소모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RPA가 네, RPA가 대신 다 이런 하는 거네요. 겁니다. 예. 사람이 받아서 다시 운수사에다가 전문을 보내야 되는데 네. 그걸 RPA가 다 해주니까 담당자는 완전 이 부분에서는 100% 손을 떼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꼭 이런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네, 예.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조를 하는 회사들은 뭐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다 이제 그렇죠. 판매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다 이제 뭐 사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운수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형화 대부분이 되어 있어요. 네네. 정형화 되어 있는 걸 RPA가 그대로 처리를 해주면은 정말 사람이 완벽하게 자동화를 이뤄놓고 사람이 거기서 발을 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보통 이런 것들은 한 어느 정도 기간에 보통 이면은 이런 것들을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RPA 구축하는 네네, 기간 네네네.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처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터뷰 과정부터 포함을 하면요. 포함을 하고 개발 구축하는 데까지 이제 적게는 이제 4주 정도에서 8주 정도까지 안에 대부분의 이런 프로세스 하나들이 자동화가 적용이 됩니다. 네네. 그럼 이 반도체에서는 언제 예. 처음에 이제 언제 이게 시작된 겁니까? RPA 프로젝트가? 그 RP라는 걸 처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용시켰던 게 17년이에요. 17년. 네, 굉장히 빨리 했네요. 네, 저희 회사에서 저희 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17년이 RPA 이제 시작한 시기로 보고 보통 이제 있는데. 금융회사가 보통 그렇게 네, 그런 맞습니다. 걸 예. 쓰는데, 금융회사인데 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8년도부터 이 회사에 이제 RPA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17년도에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RPA를 한 번도 아직 진행을 하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RPA가 뭐냐, 네. 그래서 RPA가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내 업무에 RPA를 어떻게 접목을 시키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번 했기 때문에 전 직원의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아 내가 이거를 이제 업무를 갖다 개선을 시킬 거고 이 업무를 갖다 추가를 할 건데 네. 아 RPA가 이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 유동적인 사고 방식이 많이 박혀 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구체화됐겠네요. 그렇죠. 네? 예. 괜히 공감 대응성도 필요 없는 거고 각 부서별로 예. 우리 이제 이런 거 할래. 예, 딱 맞습니다. 돼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RPA가 뭐다라는 퀘스천을 던졌던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럼 여기는 그 17년도에 예, 예. 맨 처음에 도입을 해가지고 예. 그 어떤 업무를 먼저 적용을 했나요? 처음에는 이 담당하는 부서는 이제 ICT 계획부에서 담당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ICT 계획부에서 먼저 그 본인 부서에서 이제 루틴하게 돌아가는 보고서 작성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리소스가 할당이 될까, 휴먼 리소스가 많이 할당이 될까라는 것 때문에 했던 게 이제 분석 업무 같은 거를 분석한 결과를 갖다가 떨어지는 걸 다 취합을 해서 이제 쭉 생산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네네. 거기에 넘어가는 그 정보에 대한 취합과 그 자료 생성 같은 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미 정형화는 되어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RPA가 처음에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지원 쪽에서도 항상 많이 들어가요. 지원 네네. 쪽에서도.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그 현재 예.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나요? 당시에 저희가 18년도부터 이제 18년 중순부터 19년도 중순까지 1년 정도의 그 RPA 개발했던 거를 보았을 때 1년간 연간 그 ROI 절감했던 게 전 6만 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아까 영업 네. 부분도 그렇고 물류 부분도 그렇고 이게 사실 영업 물류 모든 회사에 다 공통적인 그렇죠. 프로세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휴먼 에러라든지 아까 예. 그 24시간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네. 딜레이가 되고 그렇죠. 그게 기존에 다 모든 회사들의 공통적인 그 맞습니다. 이슈였는데 그렇죠. RPA 적용한 데들은 이런 것을 탈피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자동화시키면 네. 이렇게 하는 회사하고 안 하는 회사하고 네. 굉장히 큰 격차가 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죠. 그 일단은 절감 시간도 말해주지만 너무 루틴하게 돌아가는 거를 갖다가 사람이 사실 그렇죠. 큰 집중의 그 고집중이 네네. 필요 없는 네. 업무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뭔가 좀 회사의 발전성을 가지고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뺏기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52시간 근무 체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야근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라는 것도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하게 네. 그 구성원들이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세이빙한 네. 그 부서의 구성원들은 네.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고부가 뭔가 가치에. 고부가 가치를 네. 생각하고 뭔가 액션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회사하고 예. 그렇지 않은 회사하고 네. 단순히 시간 세이빙이 아니라 네, 네,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경쟁력에서. 네, 경쟁력에 비해서 많이 나고요. 계속 돌아갔던 게 뭐 이제 매출을 올려야 된다거나 이런 그런 부분에서 매출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시간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더 그렇죠. 적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매출 상승액에 따라서 비율이 다 달라지게 되죠. 나중에 한번 그 파워젠에서 네. 시간이 되시면 그동안 많은 제조 회사들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회사들하고 예. 유사한 업종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린 유사한 업종, 예, 예, 예. 업종 회사하고 이제 한번 물론 그것이 RPA 때문에 그 회사 엄청 성장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나중에 한번 그런 성장률이라든지 예. 매출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 다 볼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셔도 아, 예, 예. 네, 그런 데이터들을 네네. 뭐 재밌는 결과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해요. 좋은 저희도 보면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효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네. 게 수치화된 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자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입니까? 예, 구매 부분은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이제 니즈가 있었고요. 네. 그 부분에서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구매 쪽에서도 이제 부동 재고라는 거. 부동 재고? 예. 부동 재고가 뭡니까? 부동 재고가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들이나 제공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들어진 게 창고에 보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나 이제 소규모 기업도 어쨌든 법인이 여러 군데 있고 공장이 여러 군데, 창고가 여러 군데 있으면 네네. 이미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A라는 원자재가 필요한데 A라는 원자재 이미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창고에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 원자재를 사기 위해서 다시 발주를 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창고에 어떠한 원자재와 제공품 제품들이 다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네. 계속 리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뭐 디스플레이 회사 정도 되면 예. 창고에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예. 바코드 다 있어가지고 네네. 다 관리가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도난의 위험은 없지만 네.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활용이요? 예, 적재는 잘 돼서 보관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시스템을 직접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 제품 코드에 대한 것도 조금씩 상이하게 다른데 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PI를 진행을 하면서 코드도 일반 카테고리화는 시켰고 네. 그래서 생산할 때 이거를 갖다가 리포팅을 활용해라라고 해서 만들게 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이런 부동 재고 이제 많이 있나 보죠? 많이 발생하나 많이 보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들어갔던 이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도 뭐 한 군데뿐만이 아닌데요. 특히 이런 부분은 이제 회사의 불필요한 지출과 관련된 거고 생산이다 보니까 뭐 금액도 이제 크게 나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CEO나 CFO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도 다 CFO급들이 이 부분도 같이 자동화를 네, 시키자라는 네, 네.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그런 이제 부동 재고뿐만 아니라 예. 요새 뭐 IT 자산 같은 것도요. 네네. 뭐 서버를 뭐 이렇게 라이센스 사놓고서 네, 예. 잘 안 쓰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활용되지 못하는 예, 경우도 예, 많고. 그러니까 회사 내 여러 다양한 자산들에 네. 대한 뭐 이런 식으로 네. 효과적인 네.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해주는 네네. 그런 일들을 다 RPA가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뭐 제품에 대해서 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어차피 그 회사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다 ERP 시스템에 재고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재고 등록되어 있던 거를 찾아보지 않고 이제 뭐 놓친다거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이게 맞는데 이런 스펙 정보가 없다거나라는 거를 네네. 예, 이런 부분도 RPA가 자동화해서 리포팅을 해준다면은 좀 더 활용하기가 좋고요. 정말 그 회사에 있는 네. 다양한 어떤 그 유형의 자산들을 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네네. 아까 뭐 재무부서나 관리부서 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그 그럼요. 타스크일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가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뭐 자산에 대한 관리도 무슨 자산이 계속 그 잘 보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현황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자산이 우리가 활용이 잘 돼야지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큰 효과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디스플레이 회사는 그러면 여기 이 재고, 네. 재고 분야 말고 또 네. 다르게 적용되는 분야는 또 어떤 분야가? 재경 업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예, 재경하고 이제 그 ICT 운영부에서 진행했던 그 RPA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파워젠에서 그동안 이제 제조회사 한 8개 회사 정도를 프로젝트 수행했나 보죠? 예, 지금 회사 자체는 지금 8개 정도가 네. 됐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구축했던 시나리오는 500개가 조금 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여기 이 표가요. 예. 이 표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지금? 제조 산업에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뭐 회사가 제조 산업이라고 해도 뭐 영업 부서 다 따로 있고 네. 국내 부서, 재고 부서, 인사 부서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부서들에서 얼마나 RPA에 대해서 자기네들 업무에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니즈가 얼마나 발생을 했다라는 그 시나리오 개수를 좀 이제 수치화해서 보여드렸고요. 아, 네. 예, 그거에 대한 분포도를 이제 퍼센티지로 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드렸습니다. 진짜 이따가 뭐 우리 이제 RPA 포탈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거 이따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네. 진짜 파워젠 내부에서 네. 진짜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 훨씬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 예. RPA 프로젝트들을 네네. 이런 것들을 전체를 이제 통합 모니터링하는 네네. 이런 포탈 같은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맞습니다. 예. 저희도 실제로 저희 아. 회사에서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저희도 뭐 홍보 RPA가 이렇다라는 게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걸 저희도 제품 소개를 하거나 회사 소개를 할 때 그런 걸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수행을 하면서 데이터도 계속 적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네네. 시나리오들이 저희 발굴하면서 사내 시나리오도 만들고 있고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적으로 필요했던 건 뭐냐면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8개 회사가 이제 500개 이상을 했는데 그럼 한 개 회사가 처음에는 뭐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 POC 개념에 처음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 몇 개 가지가 안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 효과를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뭐 50개, 60개, 뭐 100개까지도 늘어가는 회사가 있어서 시나리오는 RPA가 이미 100개의 시나리오를 하고 있으면 적지 않은 시나리오인데 이거를 다 PC를 돌아가는 걸 보면서 잘 돌아갔구나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 PC에서 RPA가 잘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기 위한 그런 솔루션이 필요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포탈 시스템을 처음 만들었던 겁니다. 네네. 자, 요건 이제 어떤 데모죠, 요건요? RPA가 이제 어떻게 수행된다라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아, 네네. 예, 자재 정보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원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웹에서 뉴스 같은 거 검색하는 건 모든 기업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RPA가 자동으로 수행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수집이 된다라는 걸 한번 네네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예. 일단 시나리오는 잠시만요. 한 번 더 누른 거 넘어갔습니다. 예,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원하는 검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키워드를 먼저 입력을 하고요. 네네.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구글을 타겟으로 해서 구글에서 데이터를 취합을 하면은 그걸 이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그럼 네. 이메일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시나리오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RPA가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RPA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RPA가 다 한 거를 이제 결과로서 나온 거고요. 아. 엑셀로 이렇게 정해진 양식에 대해서 RPA가 그 검색 결과 며칠 날 검색을 했고 어떤 토픽이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리스트업 해주면은 담당자는 받아서 그냥 원하는 그 토픽 내가 원하는 토픽인지만 보고 그 사이트 링크를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결과 확인하는 걸로 간단하게 좀 네네.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저희 이제 구매 발주를 할 때 보통 ERP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그럼 구매 발주하는 그 데이터를 전산화 시키는 거를 어떤 식으로 네네. 이제 한다라는 걸 심플하게 입력하는 오케이. 정도의 용도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발주서 확인을 하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고요. 확인까지 한번 들어갑니다. 발주서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 있다 엑셀로 라고 하면 이제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예. 이게 ERP죠? 예 맞습니다. 예. 전산 시스템 RPA가 자동으로 그 엑셀에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발주서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보니까 이런 거는 사람이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지금 사람이 하고 있지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너무 많은 휴먼 리소스에서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진짜 앞으로는 진짜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욱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게 예. 한번 어쨌든 발주서에 입력된 정보를 사람은 또 그걸 보고 입력을 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는 항상 또 어딘가에 녹아 들어가 네.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구글링 해가지고요. 네네. 구글 검색해가지고 그걸 엑셀에 검색자를 넣어가지고 메일로 발송하는 거. 네, 이런 거는 되게 심플한 프로세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것을 네, 그 기업의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네, 뭐 오토메이션 애니메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직접 자기가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걸 짜볼 수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저 정도 시나리오는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면은 교육을 해서요. 네. 그 어떤 식의 커맨드에 대한 이제 사용법 교육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좀 친숙하지 않다. 커맨드를 입력해서 뭐 스크립트를 작성한다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코딩 기능이 있어요. 네. 그걸 레코딩 기능을 켜놓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재현을 하면은 네. 그것들이 스크립트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럼 그 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서 딱 본인이 원하는 업무만 진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도는 뭐 바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프로젝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실제로 이제 거기 뭐 IT 부서 말고 예. 그쪽에 이제 아까 구매건 관리건 간에 예. 현업 부서가 실제로 네. RPA 갖고서 뭔가 자기 이런 것들 자동화시키는 것을 네. 자기가 직접 뭐 하는 사람의 비중이 네. 한 100명 중에 몇 명 정도로 지금 현재는 몇 보면은 몇 프로? 사실 그걸 시도를 했는데도 네, 네. 잘 안 돼서 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던 저는 10% 정도 내외로 보고 있고요. 10%? 예, 그래도 10% 생각보다 내외로. 많네요. 10%가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예, 예, 예. 나머지 90%는 시도했다가 안 되면 거기서 그냥 딱 그만 접으시는 예, 뭐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간단하게 10% 정도가 하는 것들을 이제 메일 수신하는 거에 대한 그 서머리하는 것들, 네네. 이런 보고서 레포팅 작성하는 것들인데 네. 그 외에 조금 더 뭔가 프로세스가 길게 흘러가고 복잡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좀 어려움을 느끼게 돼서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전문 기업에다 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엑셀이나 네, 파워포인트 같은 거는 지금 이제 뭐 직장인들이라면 네네. 다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그것도 이제 난이도에 따라 되게 다르겠지만 네네네. 엑셀 매크로까지 써볼 수 쓰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네. 그것도.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기업에 있는 직장인들이 이런 RPA를 아까 또 마이봇이라고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자기 뭐 개인 비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예. 일부분 단순한 것들을 RPA로 따사삭 하는 네, 그런 지금 우리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쓰듯이 예, 예.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이 RPA에 대한 것들 저희처럼 전문 기업이 이제 가서 다 구축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에도 교육을 하게 되는 목적이 이게 그만큼 접근할 수 있는 그 장벽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네. 별로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크로를 사용하는 정도의 그 기본적인 교육, 물론 매크로도 모르는 사람은 쓰기 어렵지만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통하면은 다 개발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원하는 거에 응용인 거죠. 이제 응용하는 네.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예, 충분히 그 전제보다도 더 이상으로 뭐 개인 비서처럼 정말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때 한 몇 년 뒤쯤이라고 보세요, 그런 거. 그게. 개인 비서처럼 쓰는 게 저는 당장 내년에도 내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야, 엄청.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이거는 이제 RPA에서 사용하는 영어인데요. 그 어텐디드 봇이라고 해서 네네. 뭔가 좀 사람이 개입돼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이제 그 원하는 고객사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자기가 이 RPA 수행이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면 중간중간에 본인들이 개입을 해서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해준다든가 뭔가 컨펌 처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부분 POC도 좀 들어갔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좋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서 이걸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랑 네. RPA랑 협업을 하는 거네요.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하는 거네, 그냥 예, 맞습니다. 동시에. 진짜 그런 거 많이 필요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만족성도 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정말 그렇게 되면 진짜 그 개념이 좀 더 발전되면 진짜 각자 개인 비서처럼. 그렇죠. 네. 예. 왜냐면 그 친구가 나랑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그 예. RP가 나를 좀 더 잘 이해할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말 안 들으면 제가 이제 바꾸면 되니까. 네. 자, 그 파워제에서 네. 지금 원래 이제 RPA 포탈을 원래 만들고 네, 알고 맞습니다. 있었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DWF 플랫폼이라는 걸 또 만든 것 같은데. 네, 예. 일단은 RPA 네. 포탈은 왜 만드셨고 옛날에? 네. 예전에. 네. 지금 이제 왜 그것이 네. 지금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 예. 네, 이름이 제니인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또 진화가 됐는지 그 얘기 좀 네. 해주신다면. 예. 처음에 여기서 이제 이 장표에서 잠깐 보시면요. 네. 처음에는 ERP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걸 수기로 하던 걸 전산화를 하는 시대가 있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ERP뿐만 아니라 여러 개 시스템 간에 연계하는 확장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갔었고 그걸 지나서 이제 이미 시스템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저희가 자동화하는 단계를 한번 그렇죠. 거쳤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자동화를 하는데 자동화가 얼마나 수행이 잘 되고 있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리포팅 거버넌스부터 해서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뭐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나하나를 일일이 뭐 PC를 들여다보지 마시고 시스템에서 이걸 다 관장하십시오라는 목적으로 RPA 포탈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네. 근데 RPA 포탈뿐만이 아니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좀 지난 지가 됐고 사람들이 많이 친숙해지면서 챗봇이라든가 OCR 그리고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도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RPA하고는 또 다른 솔루션들인 건데 이게 어쨌든 같은 업무와 한해서 흘러가는 건데 우리는 RPA만 너무 이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퀘스천을 던지면서 시작을 그러니까 하게 이제 됐습니다. 뭐 챗봇이라든지 네. 뭐 OCR이라든지 네. 뭔가 RPA랑 유사하게 그것도 사람이 하던 네. 업무를 네네. 얘가 대행해주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디지털 워크포스의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크게 보면 그죠? 예. 방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토탈로 네. 다 이제 관리해주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필요성을 느낀 거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 그 젠 플랫폼을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회사마다 네. HR 예. 인사관리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사람을 네. 뭐 매니저하고 관리하는 거 네. 있듯이 이제는 기업도 디지털 워크포스에 대한 네네. HR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점점 비교적으로?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디지털 워크포스에 대해서. 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처음에 이제 베이직한 레벨 저희가 RPA 포탈에 대한 이제 구축을 했을 때는 이제 대시보드 이게 얼마나 수행이 되고 있는 현황 모니터링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각 봇별로 그러니까 로봇별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통제하는 부분 그리고 다중 이제 여러 개 RPA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커뮤니티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들어간 게 저희가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게 프로세스 발굴하는 거에 대한 그 절차가 뭐 기존에 보면 보통 메일이라든가 문서를 만들어서 메일을 보내고 검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어쨌든 프로세스가 하나 디스커버리 되는 과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 과정을 다 플랫폼 안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럼 나중에 히스토리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네, 컨텐츠 물론 당연히 들어가죠. 네, 예. 오케이. 예, 그 시점에 누가 인발빙이 됐는지도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필요성이 있어서 이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기능이 들어갔고 네. 그 대시보드가 저희가 딱 보여지는 화면만 가지고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 원하는 형태의 이제 그 대시보드가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주로 뭐 통계 부분이야. 그리고 어떤 특정 디바이스가 돌아가고 있는 난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런 거를 맞춤형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봇이 생애 주기를 관리를 하는데요. 이 PC 그 봇별로 어떻게 돌아가고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볼 수 있는 화면 기능들이 또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이 들어갔던 게 이 워크플로우 기능이라는 게 좀 핵심적인 기능인데요. 네. 옆에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PA뿐만이 아니라 OCR, 챗봇 그리고 이제 BI 툴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RPA와 그리고 일반적인 휴먼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하나의 도식화 도표처럼 플로우처럼 이제 그려놨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저희 젠 플랫폼이 이 부분에서 필요한 정보를 갖다 작업 지시를 내려줘요. 그럼 작업 지시를 내려주고 거기 작업이 끝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네.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이거를 이제 자동화해주는 기능을 적용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RPA하고 예. 다른 디지털 워크포스들 간에 네. 뭐 콜라보를 할 수 있도록 네, 연계할 네.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그걸 자동화시키는 거네요. 그 플로우를. 네. 이거는 언제 만드신 겁니까? 저희가 플랫폼 RPA 포탈을 개발한 거는 저희가 18년도 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개발을 시작한 건 작년 말부터 진행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네. 파워젠에서 많이 수행했던 예. RPA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면 예. 이런 포탈도 예. 많이 쓰고 있겠네요. 예,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포탈이 이제는 이제 내년도 되면 네. 뭐 올해 뭐 내년 되면 이제 이것이 플랫폼으로 예, 또 이게 예. 진화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갔던 RPA 프로젝트의 80% 이상 고객들이 RPA 포탈을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중에 지금 한 개 고객사 같은 경우에 저희 그 컨셉을 보고 플랫폼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좀 이걸 RPA 포탈 시청자분 아직 안 써본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일단 아주 단순하게 예. RPA 포탈을 안 쓰면 네. 불편한 거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예요? 어떤 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즉각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약간 구체적으로 발생돼서 말해도 저희가 이제 이것도 RPA도 어쨌든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서 네. 기계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버그라든가 오류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면 환경적인 오류가 발생했던 게
이 발생한 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상태로 이 봇은 뭐 작업을 안 하고 멈춰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봇이 이 한 대가 이런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 정도의 업무 수행을 우리가 줄여줄 거야, 네, 절감해 줄 네,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게 감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걔가 사람이라면 말을 할 텐데. 그렇죠. 아, 저 왜 일 안 시켜줘요? 지금 안 되는데 할 텐데. 예. 그냥 조용히 있는 거지, 그냥.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또 낭비가 되는 거죠. 저희 네, 목표에 맞지 않고요. 자, 요거는 그 포탈, 알피 포탈 예. 대본가요? 예. 저희 플랫폼 기능에 네.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아, 드리겠고요. 네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통계 정보, 대시보드 정보를 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현재 디바이스들이 봇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이 시스템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걸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한 네네네. 영상입니다. 네. 세 개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나눠놨고요. 여기서 지금 오늘 뭐 총 수행한 거, 뭐 금주 그리고 당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봇들의 스테이터스 이게 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그 화면을 갖다가 직접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작동하고 있구나, 아. 어디에서 멈춰 있구나라는 거를 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소규모 화면으로 해서 네. 소규모 화면으로 해서 네. 저 부분만 잠깐 멈춰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이 화면 자체에 대한 세부 화면을 세부 내용을 갖다가 이제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목적보다는요. 이제 지금 보면은 로봇 아이콘이 네. 각각 좀 상태가 달라요. 아, 아까 스테이터스 체크하는 거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여러 개의 이제 봇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점점 네. 관리하기 힘들어지니까 아. 한눈에 이게 멈춰 있구나 지금 그리고 작업을 하고 있구나 대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아이콘화 네, 네, 시켜서 네.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궁금한 게 예.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이런 거 잘 만들잖아요. 예, 네? 예. 뭐 엔진 같은 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건 되게 빨리빨리 그렇죠. 하잖아요. 예. 좀 궁금한 게 예. 이런 것이 해외에 네. 해외에도 이렇게 RPA 포탈 예. 이런 것들이 많이들 하고 있는지 예. 우리나라가 이런 개념을 먼저 한 건지 예. 그게 궁금하네요. 저 RPA라는 거에 대한 걸 시작을 한 거는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도 먼저 많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있었는데요. 저 포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이제 한 번은 해외 법인하고 컨택을 네. 한 경우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당시에 그쪽에서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그 18년도에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워낙에 RPA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나가 있어서 뭐 각 국가별로 이게 포탈이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가 그 활용성까지는 제가 따로 조사를 네, 못해서 네, 네. 정확하게 모르겠고 근데 일반적 RPA 솔루션들이 이런 특화된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운영 통계에 대한 정보 제공 네, 같은 네. 거는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사용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RPA하고 진짜 다른 디지털 워크포스하고 예. 연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예.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자동화 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고 저희 젠 플랫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는 것들은 이제 물론 이제 그 담당자가 해야 되지만 사람이 해야 되지만 네. 이 글로벌 세일즈 오더 처리 자동화라는 이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주문 접수가 이제 필요하다. 이것은 이메일로 동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이메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게 되면은 그 주문서 저장을 웹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주문서 저장하는 정보가 들어가는 거를 RPA가 수행을 한다. 네. RPA가 메일로서 통보를 해주고 메일 받은 거를 이제 OCR이 바로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주문서 변환을 한 거를 다시 RPA가 주문 생성을 해서 메일로 통보를 주고 하는 게 사실 RPA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 중에 이제 OCR 부분이 있는 거죠. 네네. 이런 부분, 이런 플로우 들어가는 게 이런 설정 한 번에 의해서 다 이제 자동화 처리가 되게 된다라는 거를 네네. 보여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챗포션인데 예. 이건 어떤 거죠? 이 챗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로써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신저 같은 건 너무 이제 대중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메신저로서도 작업을 지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항상 뭔가 시스템에 들어오고 아니면 뭔가 스케줄링에 의해서 이렇게 네.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 작업 좀 돌려줘. 네. 라는 요청을 했을 때 아. RPA가 그때 바로 돌 수 있게끔 아이씨. 연기한 겁니다. 이 부분을 영상을 잠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즈케이스 시나리오를 만드신 거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네. 여기 지금 음성이 있는데요. 예. 야, 진짜 이렇게 되면 진짜 점점
개인 비수처럼 돼가는 것 같네요, 예, 진짜. 맞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구글로 해서 인식한 거를 어플을 통해서 RPA 전달을 받은 겁니다. 어쨌든 원하는 정보, 원하는 이제 리포팅이라든가 지금 리포팅에 대해서 했는데요. 어떤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컨펌이 필요하다는 거나 이런 네네. 것들도 다 적용을 시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모바일로도 링크를 받아가지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끔 네네.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네. 카톡 많이 쓰니까. 네네. 네. 물론 이제 기업들은 각각의 메신저가 있겠지만 저희가 네. 오픈 API로도 이렇게 연계가 가능하다. 아, 그렇죠. 우리가 뭐 챗봇이 카카오톡이건 간에 오픈 네. API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제 API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은 네네. 언제든 이렇게 저희 플랫폼하고 연계를 시켜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음성으로 했고 여기서는 약간 채팅을 한 좀 거네요. 예, 대화형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프로세스별로 저렇게 필요한 입력돼야 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설정이 돼야 되는데 네. 아까 저희 그 워크플로우 안에서 그런 부분 설정도 다 가능합니다. 요거는 그냥 보시하는 거죠, 이거는? 예, 맞습니다. 휴가 신청, 네네. 내 휴가 신청을 네네. 보시해 주는 네, 겁니다. 보시하는 거죠. 정말 이걸 보니까 이건 하나 이제 그 시나리오를 예. 만드신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모든 이제 우리 일상이라든지 앞으로는 정말 그 기업이건 개인이건 간에 네. 그동안 우리가 좀 어디 로그인해서 뭐 하고 예. 하여튼 그런 네. 일상의 모든 것 많은 것들이 네, 네. 이런 식으로 다 자동화가 되겠네요. 예, 진짜. 맞습니다. 예. 어. 뭐 갑작스러운 미팅 때문에 업무 어떤 몇 시까지 항상 루틴하게 돌아가야 되는 업무들 같은 것도 네네. 내가 뭐 갑작스러운 미팅 때문에 처리를 못 한다면은 네. 그런 것도 간단히 핸드폰을 이용해서 처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들어왔으면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예. 근데 그 창님 답변 주시면서요. 예, 예. 좋은 질문하신 분 5분을 다섯 분, 답변을 이름을 좀 네. 뭐 기록하시든지 해가지고 네. 맨 끝에 좀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제 응해 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해서 20분께 저희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드리겠고 또 이제 설문에 상담 신청하신 분 중 3분 저희가 JW 메리엇 호텔 뷔페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에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오토메이션 엔지니어나 파워젠 관련돼 가지고 측으로부터 여러분들 뭐 POC라든지 아니면 데모라든지 아니면 이런 보다 상세한 상담 같은 것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문의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용범님, 지금까지 RPA 세미나를 통해 직업 만족도는 높을지 몰라도 ROI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확실히 나올지는 의문인데요. RPA 작업자 1명분 이상의 작업을 수행해야 투자 수익률이 플러스 될 것 같은데 RPA 한 건당 작업자의 업무 비율의 20% 수준이라면 인건비 세이브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 작업자 업무 비율의 20% 정도에 대해서 이제 RPA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조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정도에 대한 거는 RPA 과제로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네. 보고요. 여기 말씀하신 거 투자 수익 플러스가 확실히 나오는 게 내 업무를 내 시간 얼마나 세이빙 해줄 수 있는가를 먼저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훈님,
RPA를 통해 자산 및 재고 관리를 할 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선행 작업 시 유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걸 자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선행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정형화되어 있느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정형화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그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들여봐야 돼요. 네네. 아직 정형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어떻게 정형화를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서원주님, PC에서 많이 사용하는 램이나 SSD의 주 원료인 반도체 칩을 소프트웨어 보드에서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물류와 관련해서 생산성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것도 어쨌든 뭐 하나의 제품 만드는 거니까요. 제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 지금 뭐 BOM부터 해가지고 그 생산 계획에 대한 것까지 다 있을 텐데, 통합 관리하게 되면은 저희 생산 관련해서 전산화 시키는 걸 어쨌든 전산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생산도 다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네. 이걸 RPA 자동화가 된다면은 불필요한 시간을 좀 많이 세이빙할 수가 있죠. 우지호님, RPA 투자 ROI를 사전 사후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업무의 시간을 연간 100시간 RPA가 대신해 준다고 볼 때 해당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 곱하기 100시간은 얼마라는 ROI가 계산을 할 것 같은데 네네. RPA 라이센스 투자 비용과 개발 비용, 유지 보수 비용 등 현실적인 ROI 분석을 위한 방식을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ROI 계산을 할 때는요,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제가 그 공식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한 달에 휴먼 21일 동안에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ROI를 산출을 해요. 네네. 그럼 그거 연간에 몇 시간을 한다, 그 업무를 RPA가 대체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해서 먼저 휴먼 리소스에 대한 그 인건비 가지고 얼마 정도 금액이 세이빙 된다라는 걸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RPA를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게 우리한테 플러스 됐냐 마이너스 됐냐를 고민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태진님, 이제 모든 부분이 통합되는 게 대세인데요. 그럼에도 민감한 데이터들에 대한 통계라든지 주요 결정권자들을 위한 어떤 부분적인 소규모의 네. RPA 모듈도 제공되는 건지요? 예, 그럼요. 그것도 다 필요한 거에서 RPA 개발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어쨌든 뭐 다 한 군데서 보는 거를 저희가 이제 지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 설정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정 부서, 그 또는 나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 정보 공개성에 대한 거를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파워젠과 또 오토메이션 애니웨이 전문가분들께서 답글을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제이님, RPA를 담당자가 쉽게 쓸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산 쪽이라 접근이 어려운데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교육을 하시려면 먼저 RPA가 어떤 건지 그 솔루션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다가가셔야 되는 게 좋고요. 그럼 저희가 오토메이션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웹에서 그 교육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서티피케이션 취득 과정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부터 먼저 접근을 하시면은 많은 공부 학습도 되고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현님, RPA의 글로벌한 양대 산맥이 오토메이션 애니웨이하고 UiPath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토메이션 애니웨이 제품이 UiPath와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솔루션 간의 특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단점이 다 다르기 네네.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이 이게 더 낫다, 이 부분이 낫다라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네네.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이제 AA 제품을 저희 회사도 AA 제품을 선정을 했던 거는 AA는 일단 그 한국에 지사가 있어서 서포트가 굉장히 잘 돼, 서포트 네.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서포트가 필요하면은 그 코리아 지사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종호님, RPA를 제조업에 적용할 때는 업무의 성격상 정밀도와 숙련도,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워젠의 RPA 정책과 솔루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포괄적인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제조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산업에 그 성격상 정밀도나 전문성은 다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 전에 인터뷰 과정은 반드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인터뷰를 통해서 넘어올 수 있는 게 이거 얼마나 그리고 저희 수행사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정책은 이제 그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어떠한 식으로 이제 어떤 질문과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을 저희가 내부에서 돌리고 있고요. 네네. 그 부분을 좀 깊게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오케이. 예, 그래서 인터뷰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얼마나 전문적인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명섭님, RP를 이용해서 웹의 정보를 크롤링해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준다고 할 때 크롤링하는 정보의 위치가 바뀌거나 지정된 위치가 맞지 않으면 일일이 내부 프로세스를 수정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를 일일이 보조하는 것도 낭비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응하시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뭐 홈페이지 같은 거, 이제 웹이라는 건 거의 홈페이지나 홈페이지 같은 걸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면요, RPA도 그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부분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게 되게 빈번히 일어나는 사이트냐, 그렇다고 보면 또 그것도 그렇진 않거든요. 저희가 네. 네이버, 구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변경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이제 솔루션에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 네네. 레코딩 기능부터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예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사용의 제한이 될 것 같고요. 네. 예, 어느 정도의 보정은 좀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중님, DWF 아까 디지털 워크포스 예, 플랫폼 예. 의 추가 옵션 기능의 경우 파워젠이 자체로 개발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존의 오토메이션 애니웨이 RPA 개발된 내역에 도입 및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돼야 하는 것인지요? 저희는 이제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저희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새로운 프로젝트까지는 아니고요. 기존 RPA 개발된 내용에서는 그대로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전혀 문제, RPA에 대해서는 영향이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자체 개발 엔진으로 구성된 것이냐를 질문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데모로 보여드린 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좀 안내드리고자 해서 오픈 API를 가지고 했고요. 이제 NLP 부분, 챗봇 같은 경우에 NLP 같은 게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접목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헌호정님, RPA에서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시기가 언제쯤 도래할까요?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람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참 기업에서도 많은 퀘스천을 던지는 부분인데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운영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필요 없는 시기가 되려면은 RPA가 정말 지능이 많이 탑재된 정도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RPA 자체만으로 하느냐, 저희가 AA사에서도 지금 작년부터 슬로건을 걸어서 RPA AI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RPA에 지능을 탑재하게 되면은 지금 헌호정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대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시기는 글쎄요. 한 10년 안? 10년 안에는 네네. 2, 3년이면 또 빠르면 되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장혁수님, RPA는 기존 시스템을 제어하는 행위를 자동화하는 기술로 알고 있는데요. 파워젠이 기개발 및 운영 적용하였던 기존 솔루션 중에서 소형 제품, 양산 제조 라인 사양에 알맞는 뭐 그런 것이 있다면 요청드립니다. 가상구조 솔루션. 이거는 그 RPA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네네. 있었던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네요. 이게 양산 제조 라인 네네. 사용에 알맞는.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은주님께서 아까 파워젠에서 만든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 젠 대시보드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저 질문에 대한 네네네. 다음 RPA 개발 계획이라면 이제 RPA 프로젝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는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플랫폼에 대한 그 개발이나 그러니까 기능 인핸스 같은 거,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챗봇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저희가 플랫폼 개발은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지만 챗봇을 이제 도입시키는 거, 인터페이스 하게 된 거는 좀 최근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장혁수님께서는 파일럿 차원에서 사전 검토가 가능한 좀 라이트한 스몰 스타트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제안을 요청드린다고요.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아니요. 기업에서 파일럿을 한번 검토해 볼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RPA 파일럿의 경우에는 저희가 되게 많은 솔루션이 있어요. 지금 해외 솔루션도 있고 국내에도 솔루션이 많이 있어서 AA도 그렇고
파일럿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 자체는 모든 솔루션이 다 갖고 있고요. AA도 지금 굉장히 많은 그 POC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한 솔루션이라고 하시면은 뭐 어떤 부분일지 뭐 금액적인 부분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건 한번 일단은- 만나서 상담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여기서 예, 뭐 예. 답, 뭐 할 네. 것보다는 장수님, 윤태호님, 파워젠의 오토메이션 플랫폼 젠의 모니터링 측면에서 어텐디드 봇 사용량 측정과 알람 현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어텐디드 봇은 이제 저희가 플랫폼 내부 기능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그 봇에 대한 유형 관리는 별도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봇이 어텐디드 봇이 얼마나 사용되느냐는 다 서버로부터 정보가 취합이 되기 때문에 그 사용량 측정은 어렵지 않고요. 그거에 대한 알람에 대한 기능은 그 저희 뭐 그 어떤 프로그램을 알람을 주느냐라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이제 메신저 형태가 있고요. 뭐 이제 빕음을 갖다 제공하는 거는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메신저 형태로 해서 읽지 않은 내용들 그렇게 해서 일괄 확인할 수 있게 그 노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경희님, 아까 젠의 워크플로우는 어느 수준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요? 네,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접목을 시켰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OCR 솔루션에 대하고도 연계를 시켜봤고요. 그리고 챗봇하고도 지금 데모가 다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안면 인식 부분이 있어요. 그 페이스 레코가 돼서 페이스 레코가 인식된 거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 그리고 저기 머신러닝 툴까지도 한번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네. 배완식님, 젠이 기존의 파워젠에 있는 PAP 포탈이 맞는 건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RPA 포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파워젠 PAP 포탈에 대해서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재 시대에 맞게끔 발전해야 된다고 해서 나온 게 저희 젠 플랫폼입니다. 김종엽님, 현재 오토메이션 애니어로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요. 카카오톡의 연동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카톡 연동을 위해 라이센스, 모듈 등 추가로 구매할 부분이 있는지요? 아니면 개발비만 추가되는 건지요? 일단 카카오톡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은요, 이제 오픈 API로 데모 형태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건 따로 라이센스비가 필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거를 좀 확장해서 서버도 늘려놓고 이제 쓰려면은 라이센스비에 부한 부분은 따로 제가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듈은 이제 카카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제공하는 API들을 참고하시면은 활용이 되실 것 같고, 추가 구매 부분은 라이센스 비용만 제가 라이센스 비용만 납부하면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비 필요 없어요? 개발비 들어가지 않을까? 카카오톡에서 따로 와서 뭐 개발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누군가 개발해야 될거 아니에요? 또 연동하는 거 이거 누군가? 그렇죠. 연동하는 거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곽재식님, RPA 주도입 효과는 업무 처리 스피드 향상, 소규모 인력의 공수 증가 억제 부분인데요. 혹시 한 업무 사업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RPA 도입 및 PI 작업으로 인력 효율화를 추진한 사례가 있으신지요? 예, 요 부분은 있었는데요. 저희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도 있는데요. 실제로 13명이 한 업무를 그 담당해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네. 경우는 주로 뭐냐면은 이제 뭐 정부 감사라든가 하여튼 정부에서 뭔가 레포팅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정부에서 요청 들어온 그거를 처리해 줘야 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즉각성이 필요해가지고. 근데 그 업무도 다 하나씩 따져 보면은 굉장히 정형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의 경우에 저희가 적용했던 것 중에 13명 중에 그 6명의 업무를 저희가 덜어냈던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의 금액 세이브가 된 거고요. 자, 아이디가 강24님께서 와우, 카카오톡과 협업, 미국에서는 다른 툴을 이용 중인데 반갑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매하려면 각국 상황에 대응해야 할 텐데요. 전략은 무엇인지요? 우리 회사는 GE의 자회사로, GNF 아메리카는 GE의 자회사로 처음 GE로 입사해서 지금도 GE에 관여하는데요. GE 그룹 전체에 한번 제안해볼 작정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답을 드리기에는 네네네.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챗봇 이분은 미국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가면 한번 줌 같은 걸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관심이 있으시면은 뭐 네네. 저희한테 따로 요청을 주시면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밀하게 한번 답변을 드리고 네.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님, 디다 워크포스 플랫폼의 성능은 적용하는 주변 환경 서비스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지요? 성능이라고 저희 주변 환경 서비스에 따라 성능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그 서버 기반으로 해서 가는 것도 있는데요. 보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성능 영향을 좀 미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100개 봇이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도 일반 서버급 PC로 운영을 시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네.
김재훈님, 현재 챗봇을 많이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RPA가 적용이 되면 현재 수준의 챗봇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될 수 있을까요? 챗봇도 보면 이제 NLP라고 자연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게 있고요. 룰 베이스로 가는 것도 있어요. 네. 예. 그 오픈 API 같은 경우 아까 보여드렸던 카톡 같은 경우 이제 룰 베이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장되는 거는 좀 제한이 되지만 NLP 부분까지 가면 정말 제한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박관우님, RPA 프로세스를 세팅하는 부분이 매크로처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업무 습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 MIS, ERP 등의 UI가 변경이 되면 해당 부분도 알아서 습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후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타겟 시스템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RPA도 거기에 같이 수능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RPA가 아까 좀 그 인터뷰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RPA는 매뉴얼화되어 있는 작업을 굉장히 잘하는 애예요. 네네. 근데 매뉴얼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얘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작업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직원한테 재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네. RPA에 대해서 좋은 수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해당 부분을 알아서 습득할 수 있는 정도다. 요거는 언제쯤 가능할지 이런 거에서는 좀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네. 지종호님, 제조업에서는 기계 장비에 대한 제어와 모니터링 등 IoT 관련 제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RPA가 어떻게 적용될지, IoT 쪽에. 예. 저희가 그 설비 중에서도 설비도 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설비들이 있으니까요. 네. 설비랑 저희 RPA랑 연계를 했었던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설비 데이터를 가지고 설비에서 이제 결과 데이터가 나온 거를 담당자는 정해져 담당자가 그걸 보고를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하는 매뉴얼도 다 만들어져 있고. 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기계 장비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냐. 그 대부분의 인터페이스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기계 기종 간에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좀 심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 장비에도 인터페이스가 적용되는 기계 장비들 이런 게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차장님, 질문하신 분들 5분 좀 질문하신 분 이름을 좀 불러주신다면? 예. 제가 몇 번을 적었는데 네네네. 질문 내용은 좀 한번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름만. 네. 네, 일단 김용범님이 아까 김용범님? ROA 수익률 향상에 대한 네. 질문을 좀 해주셨던 게 있었고요. 김용범? 네. 그 헌호정님이 운영 자동화는 언제쯤 가능할지. 헌호정? 예. 네. 그리고 서원주님, 서원주님, 예, 이경희님, 이경희님, 예, 그 김대중님 이렇게 김대중님. 5분 네. 예. 자, 김용범, 헌호정, 서원준, 이경희, 김대중 이 5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치킨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용범, 헌호정, 서원준, 이경희, 김대중. 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 다음번에 우리 만날 때는 여러분들 이모티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모티콘을 누르시면요 여러분 PC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재환님이나 민성훈님처럼 본인 얼굴이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미지 올리시면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 훨씬 더 이 타임라인이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장님 마지막 한 말씀을 같이 할까요? 예. 저희 RPA뿐만 아니라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도 많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오늘 발표해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딥하게 문의를 하고 싶으면 저희 회사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오늘 이 말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있어요 혹시? 너무 많아서. 네네네. 자,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날 3시입니다. 3시. 2시가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 날 3시에 우리 이번 시리즈 웨비나 RPA 시리즈 웨비나 마지막 4회차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RPA와 인공지능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하는 거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 날 3시에 같이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